흐릿한 창밖으로 2025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강원도 춘천의 오래된 아파트, 박서연 여사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남편의 기침 소리처럼 들리는 듯해 가슴 한쪽이 아릿했다. 남편 강태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유난히 넓고 팽하게 느껴졌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과 자녀들이 어릴 적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개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가르고 있었다. 아들 지우는 서울에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제 가정을 꾸렸고 딸 수지는 부산으로 시집가 쌍둥이 육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다들 제 몫을 해내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전화는 늘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같은 짧은 안부로 시작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로 끝나기 일쑤였다. 서연은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대답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깊은 한숨과 함께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의 유일한 벗은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다. 얼마 전 복지관 어르신 정보화 교실에서 겨우 사용법을 익혔다. 작은 글씨와 복잡한 기능은 여전히 어렵고 낯설었지만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가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재미는 쏠쏠했다. 특히 시니어 톡톡이라는 앱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공간. 서연은 그곳에 익명으로 가입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서연은 시니어 톡톡 앱을 둘러보고 있었다. 가을 타나 봐요. 마음이 허전하네요. 라는 짧은 글을 남겼을 때였다. 잠시 후 친구 신청이 도착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김민준이라는 이름.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후한 신사였다. 배경은 눈 덮인 스위스 알프스 산맥 같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 허전한 마음에 공감이 되어 친구 신청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벗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복지관 선생님이 신신당부했었다. 하지만 말벗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누구라도 좋으니 이 지독한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네, 안녕하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김민준과의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했다. 그는 자신을 미국 뉴저지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했으며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다고 소개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넓은 집에 홀로 남아 한국을 그리워하던 중 우연히 시니어 톡톡 앱을 알게 되어 가입했다고 했다. 그는 서연의 글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 이야기,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했던 지난 세월,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 서연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때마다 김민주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서연님. 태호 선생님 같은 분이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서연님 마음 제가 다 알 것 같습니다라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표했다. 서연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인정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김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겪었던 어려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고된 과정,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그의 이야기에는 진솔함과 함께 은은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역시 자신처럼 외로운 영혼이라는 생각에 동질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서연은 김민준의 굿모닝 서연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는 나훈아 노래를 링크해주기도 하고 그녀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미국에서 효과가 좋다는 건강보조식품 정보를 찾아 보내주기도 했다. 서연이 김치를 담갔다고 하면 서연님 손맛이 담긴 김치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라며 부러워했고 그녀가 뜨개질한 목도리 사진을 보내면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아내도 뜨개질을 좋아했는데 라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세심하고 다정했다.
그는 서연의 작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고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기억했다. 서연은 점차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낯선 기계가 아니라 설렘과 위로를 전해주는 보물 상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김민주는 카카오톡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시니어 톡톡은 알림도 늦고 불편하니 카카오톡으로 더 편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연에게 카카오톡 설치와 친구 추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카카오톡으로 옮겨오자 대화는 더욱 빈번해지고 깊어졌다. 그는 이제 서연에게 누님 대신 서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가끔은 내 마음의 등대 같은 낯간지러운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서연은 부끄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김민주는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서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과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 망설였지만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 화면 속 김민주는 사진보다 더 인자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그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서재를 배경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 씨,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을 뵈니 정말 좋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우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통화는 자주 끊기고 화질도 좋지 않았다. 김민주는 미국이라 그런지 인터넷이 영 시원찮네요. 죄송합니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면 꼭 직접 찾아뵙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 약속에 가슴이 설렜다. 화면이 끊기는 것은 대수롭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보고 싶어하고 자신을 만나러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김민주는 점차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남은 인생은 그리운 고국 땅에서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 싶습니다. 서연 씨, 혹시 제 옆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프로포즈나 다름없는 말. 그녀는 당황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그녀는 저 같은 늙은이를요 라고 되물었지만 김민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저는 서연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모습에 반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춘천 근교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서연과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는 노후를 그렸다. 그의 그림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평화로워서 서연은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평생의 외로움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돈 이야기가 조금씩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이었다. 서연 씨, 제가 한국에서 쓸 핸드폰을 미리 개통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절차가 복잡하네요. 혹시 50만 원 정도만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 가서 바로 갚겠습니다. 서연은 조금 망설였지만 그와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돈을 붙였다. 김민주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역시 서연 씨는 마음이 넓으시다고 칭찬했다. 다음은 한국 귀국 시 필요한 비행기 표였다. 그는 비즈니스석으로 편하게 가고 싶은데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300만 원을 부탁했다. 서연은 이번에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가 한국에 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돈을 보낼 때마다 김민준의 애정 표현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서연을 나의 여왕님,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그의 말에 취해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 잔고의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주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져가려던 사업 자금 일부가 세관에 묶였습니다. 통관 절차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그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5천만 원은 그녀에게 남은 거의 전 재산이었다. 남편이 평생 모아 남겨준 피 같은 돈. 그녀는 그렇게 큰 돈은 이라며 말을 흐렸다. 김민주는 애원했다. 서연 씨,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 돈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미래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의 꿈 같은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거절한다면 그가 실망하고 한국행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녀는 김민준을 믿기로 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춘천의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단풍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송금하며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송금을 마쳤다고 알리자 김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K208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를 마중 나와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네, 그럼요, 꼭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희망이 넘실거렸다. 서연은 그 희망에 기대어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털어내려 애썼다. 금요일만 되면 이 모든 불안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지훈이 그녀의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훈은 어머니가 최근 부쩍 수척해지고 통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 춘천 집을 찾았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스마트폰을 끼고 살았고 가끔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대화를 시도했고 마침내 미국에 사는 김민준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서연은 김민준을 믿을 만한 사업가이자 좋은 친구라고 소개하며 곧 한국에 돌아와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어렸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어머니, 그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직접 만난 적은 있으세요? 돈거래 같은 건 없으셨죠?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하며 말을 돌렸다. 그냥 좋은 분이다. 너는 걱정 마라. 그녀의 반응은 지훈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어머니 몰래 통장 내역을 확인했고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심스러운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즉시 인터넷 탐정이 되었다. 김민준, 미국 교포 사업가, 로맨스 스캠. 수많은 검색 끝에 그는 김민준이 보냈다는 사진들이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 사진임을 밝혀냈다. 그가 말한 미국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보낸 가짜 투자 앱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어머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녀는 증거들을 보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다. 네가 뭘 안다고.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건 다 오해야. 네가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이러는 거지? 그녀는 김민준을 맹목적으로 감쌌다. 이미 그녀에게 김민준은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니라 삶의 전부이자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모자간의 고성은 높아졌고 결국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서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김민준에 대한 믿음을 거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역시 아드님이 우리 사이를 오해하고 있군요. 걱정 마세요, 서연 씨.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뵙고 설명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겁니다. 우리 사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약속된 금요일 아침,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일찍부터 서둘렀다. 아들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공항에 가서 김민준을 직접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김민준이 좋아한다던 연보라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며 그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K208 6편의 도착 안내를 확인하고 입국장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지만 김민준은 보이지 않았다.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오고 북적이던 입국장은 점점 한산해졌다.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카톡을 보냈다. 민준 씨, 어디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가 이내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음성만 흘러나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비행기가 연착되었거나 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공항 직원에게 K2086편 승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다. 마지막 승객이 빠져나가고 입국장 문이 닫혔다. 김민준은 오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외침, 인터넷 검색 결과, 은행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외면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랑, 희망, 미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김민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과 사랑에 빠졌고 그 유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수치심, 분노, 절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뒤섞여 그녀를 삼켜버렸다. 그녀는 공항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평생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 범벅이 된 아들 지훈과 딸 수진의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끼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부축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절망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춘천의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무기력증에 빠졌다. 며칠 동안 식사를 거부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김민준과의 카톡 대화, 그가 보냈던 사진들, 그와의 통화 녹음, 모든 것을 지워버렸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짐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지훈과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지훈은 어머니를 설득해 경찰서에 함께 갔다.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어머님, 이런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서연은 담담하게 듣고 나왔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결코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더 잘 살피지 못해서 미안해. 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연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우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단체를 알아보고 법률 상담을 주선했다. 수지는 어머니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서연은 마지못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보듬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고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서연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고 복지관 합창단에도 가입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했다. 디지털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서연은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춘천 의암호 스카이워크를 찾았다.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보이는 푸른 강물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아찔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게시판에 붙은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강연 안내문을 보았다. 강연자 모집 공고도 함께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복지관 사무실로 향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용기를 내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서연은 강당 연단에 섰다. 조금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만남, 설렘과 희망, 의심과 불안, 그리고 처절했던 절망과 회복의 과정까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객석은 숙연해졌고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녀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춘천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파랗고 높았다. 박서연 여사는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